용기란 어떻게 함량되는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용기는 평생에 걸쳐서 쓸 수 있는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용기가 없어서 회피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용기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머리가 좋다. 그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용기가 있는 사람 또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는 능력이죠. 용기 있는 사람이 돈도 더 잘 벌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이 이제 피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음, 일단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건 못하겠다.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건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용기 있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용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기는 언제 함량이 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가 자기에게 위기의 상황 또는 손해가 끼칠 만한 상황이 왔어요. 왔을 때 거기서 쥐어짜내는 거예요. 용기가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누군가는 처음부터 그걸 쥐어짜내는 거죠. 가슴속에서 이러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르겠지만 회피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쥐어짜내는 겁니다. 그게 어린 나이 때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시행이 되면 되게 훌륭한 성인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됐을 때 굉장히 강한 의지력과 그 다음에 위기의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몰려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왜냐하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회피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 하나씩 둘씩 떠납니다. 왜냐하면 회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문제를 회피를 하거든요. 그 주변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서라도 같이 못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는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함량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한 상황,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용기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함량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이 상황을 피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위기는 피한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 피한다. 겁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용기를 쥐어 짜내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쥐어 짜내는 거예요. 뭐 너무 피하고 싶어, 너무 무서워. 그렇지만 한 발짝을 내딛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수술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받는 사람이나 수술을 하는 의사나 간에 결국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받는 사람이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용기를 내서 수술을 하는 의사가 사람을 살릴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그런 사람의 경험이 쌓이면 뛰어난 명의가 돼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환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잘못한 상황이다. 제가 환자를 봤는데 뭔가 잘못한 상황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내 잘못이 있어. 그렇게 되면 환자한테 빨리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했다. 이거는 뭐 의도성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실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사과를 해야 되죠. 사과를 하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똑똑하고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내 잘못 아니야. 절대 내 잘못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우리나라는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물어뜯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거는 비겁한 행위고 회피죠. 그런 사람들은 용기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적이 점점 많아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가게 돼요. 음, 또 환자가 의사를 괴롭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사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막 의사직을 그만두거나 막 자살하거나 그런 의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또 판결이 뭐 잘못됐어. 그래서 이렇게 자꾸 환자가 의사한테 불합리하게 생트집을 잡고 뭐 계속 아프다고 한다든지 저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암만 생각해도 잘못이 없는데 그냥 계속 징징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뭐 협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냥 화해를 하고 싶어요.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좋게 좋게 얘기하고 안 넘어가지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환자들은 더더욱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금전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 상황이 못 맞았다고 해도 그 환자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통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딴 데 가서 또 그런 제2차, 3차 피해를 확산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된다? 아니죠. 절대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옛날에 이제 선배들이 환자랑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그 환자랑 싸우지 마라는 얘기는 본인이 잘못해놓고 환자랑 싸운다거나 네 기분 나쁘다고 빼르륵 해가지고 환자한테 네 감정을 그냥 해소시키지 마라 이 말이지. 환자가 명백하게 잘못했는 상황 내지는 생태지와 블랙 컨슈머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픈 게 직업인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물어보면 무조건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책무도 마땅히 하지 않고 와가지고 다짜고짜 짜증부터 내는 사람들, 다짜고짜 징징대는 사람들,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제대로 대답 못해. 어느 위치인지도 몰라. 하여튼 아프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제가 얘기를 하면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막상 당사자 대 당사자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거기서 환자랑 싸움을 결정한다는 거. 그러면 뭐 고소를 하십시오. 당신이 고소 안 하면 내가 고소합니다. 내지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데 그런 거를 해야 돼요. 그런 거를 회피하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질질 끌려다니면 다른 환자를 보는데도 본인이 최선을 못하게 되고 자꾸 팔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도 내 집안분 잘못이 없었는데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하니까 이런 치료는 안 해버리는 거지. 그게 환자한테 필요한데 이 환자에게 그 치료가 필요한데 이전에 있던 이상한 환자가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나는 그런 경우를 두 번 다시 겪기 싫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안 본다, 풀이하지 않는다, 이러한 진료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그 환자의 역량이 그 의사의 역량이 제한되는 거고 그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수많은 환자들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의사한테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그 다른 의사들한테는 그 이제 그 업무가 부담되고 다른 의사들도 그러한 또 환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속된 말로 진상 환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진상 환자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진상들은 사회 암적, 진상 의사도 사회의 암적인 존재.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거지로 이긴다는 건 그거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정직성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게 없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그 내 얼마만큼의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내가 책임질 게 두려워서 한 발 빼고 거짓말 하진 않는가? 그건 정직성의 문제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용기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 절대 절명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정직성, 도덕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덕적인가? 그래, 거기에 문제가 없어. 암만 생각해도 내가 잘못, 물론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착각이라고 하더라도, 진짜로 자기가 생각에 잘못한 게 없다면 싸워야죠. 만약에 그게 나의 착각이었어. 만약에 그게 착각이고, 저 사람이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착각해서 막 얘기를 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그거를 계기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이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큰 손해를 입었고 나의 고객도 큰 손해를 입었구나.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것조차도 발전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회피보다는 그게 훨씬 더 발전이 되겠죠. 반대로 그 고객이 진상이다. 그러면 진상인데 이런 식으로 진상을 부렸는데 이쪽 여기서는 안 통하더라. 씨알도 안 먹히더라. 오히려 내가 법원까지 가게 돼서 내가 졌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한 거고 그 진상을 퇴치한 거죠. 반대로 그 진상은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해결되는 게 없구나. 오히려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환경을 고치게 되죠.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것 자체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사회에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다시 용기라고 하는 거는 원래 타고나는 게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쥐어짜내는 겁니다. 쥐어짜내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되고 그렇게 그러한 상황을 해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의 용기가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용기를 함양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함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기를 조금씩 쌓아 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항상 자기에게 힘든 고통을 요구해요. 그렇게 해야만 용기를 조금씩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정신질환의 주된 이유는 회피입니다. 피하지 마시고 싸울 일이 있으면 항상 싸우셔야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상황이면 반성을 하셔야 되고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상황이면 굽힘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용기를 함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주변이 더 정의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할 거예요.